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미생물학 전공한 미생물학 박사 최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얘기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히 얘기를 하라. 그건 약간 규서 같아요. 함정 같아요. 말 강력하게 잘못하게 해가지고 계정을 폭파시키는 하나의 선동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 존중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댓글이나 의견들을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무시하거나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어떤 디지털 면역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말이죠. 앞으로 무슨 뭐 유명한 가수가 된다거나 배우가 된다거나 해서 물론 요즘에 정치인들 요청하는데 정치인들은 워낙 뻔뻔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젊은 그 어린 시절 훈련과 여러 가지에 매진하고 급속도로 어떤 유명세를 받고 하다가 갑작스러운 상처를 이 인터넷상에서 받으면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상처 입은 짐승을 쫓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 무슨 얘기냐면 덤벼들 수 있단 말이에요.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는 얘기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궁지에 몰린 곰은 얼마나 더 사납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참으로 말이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저도 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무딘 편입니다. 많이 묻어요. 많이 묻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문이 너무 길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32년 차의 정신과 의사이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로서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알맞는 의사라고 할 수 있지요. 무슨 얘기냐? 지금 코로나 이 대유행 시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대중들의 심리.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죠. 개개인의 심리, 개인 분석을 통한 어떤 치료를 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거 갖다 각자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요즘에 그런 부탁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소한 제 개인적인 일이나 혹은 어떤 개인적인 치료 물론 제가 소홀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많이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저번 때 제가 말씀드린 소시오패스들의 기질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소개시키자면 대한민국의 대표 소시오패스 최성환입니다. 소시오패스로서 소시오패스의 임무는 바로 뭐냐? 그렇죠? 일부를 희생해 가면서 또 동영상 이 계정을 날려가면서 또는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떤 정신과 신경정신과 학회의
처벌을 이렇게 징계를 받아가면서 누구 뭐 가령 윤미향 남편 김상석이한테 고소를 당해가면서까지도 왜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편하게 제가 지금 미생물학 하고 있으면 미생물학 하면 사실 어디서 근무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죠.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한데 그런 와중에 진짜 일하면서 싸우기가 무척 힘들다. 받은 재산이라도 많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쁘게 모셔가지고 얘는 심성이 올곧고 또 똑똑할 그러니까 그건 똑똑하다는 건 거짓말이고 사실 누가 똑똑하겠습니까? 난 노력파예요. 사람들이 노력파라는 얘기 제일 싫어한다는데 노력해서 한 거지 이 타고난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그럴 희망을 보시고서는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얘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좋은 일을 많이 하겠구나. 많은 건설적인 일을 하겠구나 해서 아버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지만 제가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기대 저버렸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건 불효죠.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떤 여유를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싸우는 의사, 향토 예비군이 아니라 향토 투쟁 의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문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왜냐? 앞부분부터 이 AI가 검색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오늘 얘기는 항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체. 여러분 항체 반응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무슨 뭐 초반기에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됐을 당시 그걸 막지 못한 것을 대한의학회의 최대집 회장이 잘 지적을 해냈고요. 지금 그분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최대집 회장이 크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수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유입이 되면서 이 신천지 교회 측에서의 그 어떤 높은 분의 장례식이 열린 대구 지역의 병원이 문제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터진 사건은 올해 1월이죠. 2021년 1월에 동부구치소, 옛날엔 성동구치소였습니다. 성동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이제 새로 아주 현대식으로 지으면서 법조타운을 만들게 되죠. 검찰청, 법원, 구치소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컴플렉스로 대단지로 조성돼서 지하로 커다란 버스조차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큰 컴플렉스를 갖다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아주 초현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러한 초현대 시설에서 수감자의 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확진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왜 그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물론 못 나가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나가면 끝까지 추적하고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무서운 교회들이나 무서운 교단들이나 어떤 종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틀려요. 뭐냐면은 이 구치소나 교도소라는 교정시설은 함부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교도소 말고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이 사람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할 수 없는 애매한
인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동의 자유, 이동과 이 움직임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대거 감염된 상황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큰 상황인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씨하고 박범계 씨 두 분이 되겠죠. 그 두 분이 만들어 놓은 이 초유의 사태는 사실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격리를 당하셨거나 실제로 어떤 확진을 받고 주변에 있었고 자기가 확진이 아니더라도 접촉자였다 하는 분들께서 당해봤던 엄청난 그 고통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이동이나 모두 자기 잘못도 없이 어떤 병에 걸린다 하면서 이제 나온 이제 개념 중에서 우리나라에 나온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생활치료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치료 시설. 이것은 2020년 3월경부터 계획을 두고 추진해 왔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령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3일 안에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 시설로 지정하고 그걸 바로 이제 또 이제 다른 교도시설, 교정시설, 교도시설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들만 놔두고 양성자들만 놔두고 음성자들은 이제 피신을 딴 곳으로 시켜야 되는 거죠. 청송교도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돼서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때 외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형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 G7에 해당되는 세계 7위의 어떤 문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문화국이에요. 돈 많은 나라를 치면 사우디가 더 많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이제 중국이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선진국으로서 자기네 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석과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실시 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 경제, 국방, 과학, 문화, 예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나라한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과연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여러분 각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술한 점이 많고 모순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도 참 요즘에 참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담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추미애 씨하고 박범계 씨는 사실 직무유기를 아주 크게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고소를 할 예정이고 그 뒤에 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추미애 씨하고 박범계 씨가 관련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무유기에 더해서 과실치사임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과실치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서 변호사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의 이 국회의원들 하고 협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 이 사회적 현상하고 이 과학적 현상, 의료적 현상, 여러 가지가 다 이제 겹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 세럴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럴로지. 미안해요, 여러분. 세rum하고 플라스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럼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알아듣으려는지 몰라요. 혈청하고 혈장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혈청하고 혈장, 세rum하고 플라스마. 모르겠어요. 세럴로지, 혈청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있는데, 혈장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이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피 뽑잖아요. 피 검사할 때, 혈압 검사할 때 피 뽑으면 그 피 뽑은 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적절한 온도하고 오염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서 그걸 이제 실험실에 보내는 거죠. 그렇죠? 검사실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실에서 제일 먼저 하는다기보다도 이제 뭘 하느냐? 우리 몸 안에는 피 속에는 피브리노겐, 파이버 즉 섬유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섬유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섬유질 꼭 섬유질은 아닌데 피브리노겐인데 이것이 들어있어서 어떤 항응고 즉 피를 갖다가 굳게 하는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피 검사할 때 시험관에다가 헤파린 같이 이렇게 피가 응고하지 않도록, 왜냐면 실험실에 갔는데 피가 다 응고되어 버렸다. 주로 오는 결과가 그래요. 피가 다 응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받으셔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심 분리기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원심 분리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소리 으악 지르는 거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면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막 튀어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위험하니까 그런 거 타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지. 어떤 손주가 말이지 학교에서 배우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지구가 무척 자동차보다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대요.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손자한테 얘야 가능하면 그거 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서 손자가 상당히 의아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구를 타지 말라고 지구를 떠나가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심 분리기에다가 돌리면 말이죠. 슉 돌면서 이게 막 가벼운 건 일로 가고 무거운 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으로 분리되는 게 원심 분리기의 원칙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의 그 시뻘건 피를 갖다가 뽑아서 시험관에 담아서 원심 분리기에 돌리게 되면은 위에는 희멀건 물이 있고 밑에는 이제 시뻘겋고 좀 진한 이 덩어리진 건더기죠. 건더기. 우리 군대에서도 옛날에는 일부러 선임하사들이 자기 분대는 소대는 일부러 늦게 고깃국이 나온 날은 군대에서도 제일 늦게 식당에 보냈어요. 왜냐면은 위부터 뜨니까 국자로 고기가 전부 다 밑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고기 덩어리만 먹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선임 하사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혈장하고 혈청 이제 이해가시죠? 세rum이라는 게 혈청이고 플라스마라는 게 혈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액이라고 하면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헌혈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혈을 할 때 팩트 레드셀이라 그래가지고 팩트 레드셀 어떤 백혈 아니면 팩트 류코사이드 그러니까 백혈구만 이렇게
응집해서 따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적혈구만 응집해서 따로 주는 림파구만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전혈이라 그래가지고 전혈 피 전체를 갖다가 이제 수혈을 해주는 기술밖에는 없었죠. AB형, O형만 발견해서 그걸 구분해서 쇼크사가 안 생기고 피가 부족한 사람한테 수혈을 해줄 수 있는 기술만도 엄청난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세포를 따로 분리해서 그걸 제품화시켜서 맞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혈장 얘기를 하게 되느냐? 바로 면역 백신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백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맞아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신을 이렇게 맞아 주셔야지만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백신을 왜 맞습니까? 백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화된 항원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피 속에. 그래서 약화된 항원을 피 속에 집어넣어 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인식 세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균이 들어왔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항원, 젠이라고 그러죠. 엔티젠이라는 것이 항원이 들어온 걸 인식하고 엔티바디, 즉 항체, 저항하는 몸체,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 병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그걸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몸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이 세포가 바깥에서 유입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이 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몸을 막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백신과 항체 형성은 항상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인위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서 인위적으로라도 항체가 발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항체가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고. 즉 뭐냐? 그 병에 걸렸다가 항원이 들어왔는데 그 항원에 대해서 몸 자체에서 바로 그러니까 약화된 백신을 맞은 게 아니라 직접 그 병을 겪고 실전을 겪고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 영화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에 참가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신 없이 걸렸다가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혈청학이라고 해요. 근데 좀 과학이라는 게 많이 애매하고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처음에 발생되는 어떤 B셀에서의 IgG, IgM이 먼저 크게 활성화되었다가 IgG 이뮤노글로불린 G가 형성되면서 이제 B셀에서 항체를 분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드라마만 봐도 어지럽고 복잡해요. 근데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백신을 이제 열심히 이제 맞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항체 형성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백신만 맞고 몸에 방어하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쓰고 모아서 월급의 80%를 열심히 적금을 들었다. 3년 동안 적금을 들어놓고서 찾으러 은행에 갔더니 아니 뭐 하셨어요? 저희 은행에 뭐 맡긴 적 있으십니까? 적금 들었는데 네? 기록이 없는데요?
기록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면 여러분 열받죠? 은행 폭파시켜야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참으로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 제 얘기가 이렇게 복잡해지냐? 또 그런 말씀하실 분 계실 거예요. 아, 똑바로 요지만 얘기해. 왜 자꾸 뱅뱅 돌려? 요즘 뱅뱅 돌리는 세상입니다. 뱅뱅 잘 돌려야 되고, 잘 찍어야 되고, 잘 뜯어내야 돼요. 이거 하다가 뚝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잘라야지 뚝 부러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된대야? 큰일 나지.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머리가 빼면 돌아가야 돼. 이런 거 하면서도.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백신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맞아서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맞으셔야 되는 거지. 항체가 형성 안 된다면 백신을 맞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약화된 균이건 강한 균이건 왜 백신을 맞아요? 백신과 항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2021년 올해죠. 2021년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이에요. 아마 10월 1일인가? 9월 말인가? 미국 질병관리청 WHO에서도 마찬가지죠. 국제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조항 하나를 갖다가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삭제했음을 공표를 해줍니다. 즉 뭐냐? 이것이 뭐냐면 음성으로 나온 지가 뭐 몇 번 됐다 또는 이제 이 병의 확진을 받고 나서 꽤 오래됐기 때문에 꽤 오래돼서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혹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가령 이제 항체 검사를 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를 했을 때 항체 검사상에서 항체가 생긴 걸로 나왔을 때 과연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느냐 아니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릴 확률이 보장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는 의미 쪽으로 써놨던 기록해놨던 문서를 해제시키고 그걸 유보한다. 잠시 유보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된 연유는 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 때문이에요. 즉, 백신은 항체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백신도 항체를 만들지만은 이제 병에 걸렸던 사람도 하고 또 이제 무증상자.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했을 때 뭐 잘려서 없었을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음성 양성이냐, 그러니까 양성이냐, 또 확진자냐, 환자냐, 감염자냐. 봅시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확진이 됐다. 감염이 됐다. 어떤 병의 환자다. 하는 그 개념은 네 가지가 완전히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자가 되지도 않았고 감염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잘려요. 유튜브 규정상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갑자기 항체에 대한 설명 조항을 갑자기 10월 1일 날 삭제를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뭐냐면 항체 검사 키트 만드는 회사들에서 엄청 항의가 많아요. 왜냐면은 미국 식품관리청 FDA에서 승인을 빨리 못 해주고 보류를 하고 있어요.
즉 항체 검사가 이 항체 검사는 확실한 검사입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미국 FDA도 미국 질병관리청도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확실한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백신이 있으면은 항체 검사도 해야죠. 이게 쉽게 해서 항원 검사.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항원 검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보는 이 검사가 바로 이제 항원에 대한 검사고, 여러분들이 맞는 백신은 항체를 형성하기 위한 백신이고, 그 다음에 항체 검사가 있어야겠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다 볼게요. 가령 여러분들이 간염이 옛날에 우리나라 술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술 잔 돌리기 하고, 동양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서양 사람처럼 음식을 개인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보글보글 이제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놓고 이렇게 생선 자반도 갖다 놓고 김치도 갖다 놓고 가족끼리 그냥 밥만 자기가 따로 먹지 젓가락 숟가락만 따로 쓰지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퍼먹고, 술 먹을 때는 이렇게 나 한 잔 마시고 너 한 잔 마시고 술잔 돌리기 때문에 이제 간에 염증이 이제 바이러스, 그게 또 이제 B형 간염이 오래 가게 되면 잘못하면 또 거기다 이제 지방간이 오고 간경화가 오고, 간경화는 간암에 준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간염 검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 하는 건강진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A형, C형 간염은 선택적일지 몰라도 다 보험으로 커버가 되죠. B형 간염에 대한 항원이 있는가, 즉 그 균이 있는가, 또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가, 항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엔티젠, 엔티바디가 있어서 HBsAg라고 써 있고 HBsAb라고 써 있고, 또 그것이 또 감염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또 특별한 이 검사가 또 있어요. 이 검사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을 때 말이죠. 내가 지금 간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곧바로 그래요. 백신부터 맞읍시다. 간염 백신부터 맞읍시다. B형 간염 백신부터 맞읍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느냐? 이 항원 항체 검사를 일단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항체가 생겼으면, 즉 항체가 확실하게 생겼으면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간염 백신을 맞으실 필요가 없겠고요. 약간 애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스라 그래, 추적된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좀 더 기다려봤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이게 항체가 미미하게 생긴 건지 아닌지 보고, 그때 가서 간염 백신을 맞아서 확실하게 항체가 생기도록 해봅시다 하고 나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없고 항원만 있을 경우에는 또 주사 맞는 걸, 백신 맞는 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균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약화된 간염 백신을 투여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즉 항체가 없건 있건 간에 항원, 균이 있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한테 백신을 맞추는 것, 간염 백신을 맞추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백신을 맞춰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 더 이 사람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항원도 없고 균도 없고 항체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 환자분이 아니라 병원에 방문해서 간염 항체가 생겼으면, B형 간염 항체를 내가 보유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간염 백신 주사를 맞춰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간염 백신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이에요.
근데 가령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제 백신 패스포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백신 패스포드. 헬스클럽, 오늘 신문에 나왔대요. 보니까 헬스클럽에서 백신 패스포드가 없으면 안 들어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백신 2번 맞은 사람한테 이제 패스포드를 해주고 패스포드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검사를 해요. 매주 검사를 해서 지금 한 60여 회? 60회 이상이 넘죠. 80회 가까이가 더 될까? 지금 셀 수가 없어요. 매주 하니까 매주 음성 판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2번 맞은 사람이나 2번 아닌 부스터까지 외국 같은 3번 맞은 사람이나 혹은 매주마다 이 코로나 음성 양성 검사를 꾸준히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동등한 자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백신 패스포드, 백신 2번 맞은 분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당이나 어떤 공공장소나 헬스클럽 같은 걸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겠다 하는 사항에 있어서 아마 저도 거기에는 이제 제외되진 않지요. 왜냐면은 이 보건소에서 증명이 되거든요.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매주 맞고 매주 음성으로 나오고 있는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 가령 이제 간염 얘기는 했고, 여러 가지 혈청, 항원, 한체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이제, 독감 주사는 맞으시고 해마다 독감 주사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어느 정도 맞으셔도 되고, 저번 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신성제약 사건처럼 신성제약에서 사고 친 사건처럼 그런 끔찍한 사건은 역사 이래 57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독감 예방 등을 실시한 이래 처음 있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여태까지 벌어진 적이 없어요. 신성제약 새로운 회사도 아니고 30년 역사의 회사인데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반성할 일이고, 신성제약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이제 식약청하고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고, 언젠간 그것도 다시 고소가 다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유행할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요, 독한 감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 검사는 안 하잖아요. 그죠? 항체 검사 안 하죠. 안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독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아프면 독감 알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몸살이라고 얘기하죠, 몸살. 아니, 몸살이 심하게 앓아서 하루 이틀 정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못 나가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거나 집안에서 그냥 뻗어 있었을 경우, 아니면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기침이 나고 막 막히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응급실로 끌려가서 한 번쯤 링게를 맞고 말이지, 주사 맞고 잘못하면 폐렴으로 갈 수가, 폐렴까지 가가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이제 좀 집에서 하루 이틀 쉬다가 직장에 복귀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직장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병원에 갔던 진단서를 띄우라 그러잖아요. 진단서를. 진짜 폐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근길에 길이 막혔다, 전철이 스톱됐다. 그래도 전철 스톱돼도 뉴스에 크게 나야지, 무슨 사고 뉴스로 정전이 돼서 다 멈췄다 하는 거라도 나오면 이제 봐줄 수가 있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렸다 하면 봐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갖다가 회사에서 봐주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진단서나 진료받았던 기록을 요구하긴 하지만은 네가 몸살을 앓았던 것에 대한 그 항체가 생겼다는 증명서를 가져와 봐라. 네가 집안에서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무슨 감기 기운을 심하게 앓았다, 그 병을 심하게 앓았다라는 것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 혹은
병이 들어왔으니까 항체가 생겼겠죠. 이겼으니까, 지금 나았으니까. 그럼 그 항체에 대한 증명서를 가져와라. 가져와야지 그거 갖다가 이제 결석이나 결근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 하는 걸 묻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묻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식한 정신이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장이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몸살을 심하게 며칠 동안 앓고 그냥 응급실에 다 끌려 119를 불러서 가서 다행히 그냥 죽다 살아나서 아이고 이제 몸 좀 살겠다. 아이고 이제 살아났다 하고 왔을 때 그 몸살에 대한 항체 검사가 있는지 또 그 항체 검사를 했을 때 어떤 항체에 대한 양성이 나오는지 어떤 곳에 대한 항체를 찾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아무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병원 가서 내가 몸살을 몹시 심히 알아서 3일 동안 응급실 들렸다가 병원에 가서 당신네 병원 응급실은 아니지만 당신네 병원 응급실일 수도 있어요. 당신네 병원 응급실에 들려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항체가 생겼다는 증명서를 나한테 발부해 주세요. 회사나 학교에 내게 하고 그 병원 관계자나 의사나 원무과 원무 부장이건 원무 사장이건 대장이건 병원장을 찾아가건 그 학교 법인 이사장한테 찾아가서 여러분이 따져보건 그런 증명서를 떼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참 애매한 얘기가 되고 많은 것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많은 지금 코로나 항체 검사 회사들이 왜 항원 검사 회사들만 키워주고 우리는 키워주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볼멘 목소리가 점점 많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항상 사고는 그렇게 서로 간에 이권을 갖고 싸우다가 벌어지게 돼 있는데요. 너희만 처먹냐? 너희만 돈 버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이제 좀 위험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 이제 유튜브에 잘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들어주듯이 항원, 그 질병, 항체는 항상 셋이 같이 다니는 세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항체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즉 무슨 얘기냐? 백신을 몇 번을 맞은 게 중요하고 항체 형성은 조금 얘기를 좀 보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백신을 맞는 것이 더 확실하지 백신을 수차례 맞는 것이 몇 차례 부스터까지 합쳐서 맞을 수 있다면 백신을 세 번 이상 맞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지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형성된 게 발견됐다 혹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병을 요번 질병을 코비드-19 질병을 앓고 나서 확진이 아니라 앓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지나갔건 심하게 앓고 지나갔건 확진돼서 이제 양성이 돼서 항체가 생긴 사람이건 그래서 오래돼서 항체가 생긴 사람이건 아니면은 그냥 무증상으로 항체가 발생된 사람이건 아직까지 그 백신보다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백신 맞는 것보다 어떤 항체가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이유는 얘기 한번 잘못하면은 돌팔이 의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백신을 여러 차례 맞아서 안심을 하는 거, 즉 확인 사살. 그러니까 적군이 보이지 않지만, 적군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 번 쏴가지고 적군이 맞아 죽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막 폭격을 하는 것이 가서 적군이 파멸됐고 적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직 적군이 그렇게 폭격을 맞았어도 적군이 내가 항복했다 하는 항복 문서를 보여줬다든지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고 해서 적군을 믿을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해 가세요? 적군이 항복했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몇 발이라도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이 질병관리 계통의 이 국가적인 어떤 그 권력에서의 어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전 세계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제, 이 질환의, 이 바이러스가 제가 사람 몸에 약, 380조 개, 어깨도 아니고 380조 개의 바이러스 개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랬죠. 사람의 세포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사람 세포 하나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 우리는 바이러스로 이루어진 존재다. 나는 바이러스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세균도 우리 세포보다 훨씬 많고요. 세균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균에 한 100배가량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쳐 지나갔다 할지라도 무증상자가 아니라 그냥 아니 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감염자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다. 그렇죠? 병이 들어와서 아니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면 절도지만 그냥 나갔다면 또 그건 주거 침입이지 절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주거 침입이지 절도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갔다, 뭐, 가져갈 게 없어서 나갔든, 아니면 갑자기, 아차 싶어서 나갔든 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감염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진이다, 음성, 양성, 감염자냐, 환자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냥 균이, 들어오지만은 균이라는 건 세균하고 병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까지 포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트집 잡지는 마세요. 세균이 병균이지 무슨 바이러스가 병균이냐? 다 병균입니다. 병원체니까 병균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을 하나도 일으키지도 않고 그 바이러스가 몸에 체류하지도 않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소멸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제 자연 치유력,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 몸은 이 자연 면역 분야가 사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 면역이 여태까지 사람들을 살려왔지. 제너의 종두법이 지금 생긴 지가 길게 보면 한 200년 좀 되죠. 인류 역사 성경적으로 본다면 6,000년이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크로마뇽이나 역사만 네안데르탈인 말고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이나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만 갖고 봅시다. 그 기나긴 역사 동안에 200년의 역사를 가진 경험을 갖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60억이 넘는 인구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지구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이 인류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자연적인 치유력을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자기를 방어하는 아니 그래서 이빨도 있어서 사람 날 공격하는 사람도 물어뜯을 수 있고 우리가 손톱이 있잖아요. 손톱이 네일이잖아요. 네일이 발톱 손톱이 네일이에요. 뭐야 이게 망치로 치는 거. 못이라는 얘기잖아요. 못. 응?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자연 치유력이 거의 사람 치유력의 굉장한 숫자. 즉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 발상에서 지구의 인구가 수십억이 바글바글 되게 되는 것은 200년 된 제나의 종두법 발견으로 인해서 인류가 살아남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될 상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이제 좀 심도 있게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이쪽을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백신 접종의 의무화, 그러니까 어떤 의무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순위가 있잖아요. 강압적인 순위가 있습니다. 가령 국가의 헌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밑에 하위법, 상위법 그런 식으로 나눠지죠.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병역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가령 사람마다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신념과 어떤 자기 확고한 믿음이라든지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가령 무슨 여호와의 증인 신도분들께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총을 집기를 거부한다. 집총 거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미국에서는 이제 총을 들었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총 집는 걸 거부하겠다 하는 선언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들지 않겠다는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물론 진짜 무슨 일부러 병역 기피를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슨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종교적인 신념 하에서 집총을 거부하고 차라리 교도소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도소를 더 4년을 갑니다. 군대 3년인데 교도소 4년을 가는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 사항들이 이제 인권 문제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구제해 줘야 된다 해서 이제 대체 복무 쪽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역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대체 근무 쪽으로 찾아 나갔다. 사실상 이 세포의 전쟁이라는 그 세포의 반란이라고 인도에서 벌어진 반란이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인도의 세포이라는 인도 군대는 영국 식민지 군대는 이슬람하고 힌두교로 섞여 있는데 한쪽은 소고기, 한쪽은 돼지고기를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새로 나온 이 탄피 가죽이 이게 돼지 가죽이냐 아니면 소 가죽이냐를 갖고 이상한 소문이 들면서 이거 우리는 무시한 거다 해서 일어난 전쟁이 영국을 상대로 일어난 전쟁이 세포의 반란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이제 무서운 거고 특히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의 이 병역의 거부는 참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 병역의 의무에 대한 법은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전 국민이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료법이나 무슨 법이나 경제법에 있는 하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의 가장 위에 국민의 의무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병역의 의무예요. 그 병역의 의무마저도 우리가 어떤 대체하는 방법, 완화시키는 방법, 그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주장을 존중해주는 방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백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체 법안이 없느냐. 사실 이거는 헌법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면 오히려 헌법에는 더 거꾸로 돼 있어요. 헌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헌법에서 뭐를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돼 있고요. 의료법상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신성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면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신 주사기를 내려놓자는 거죠. 양심적 백신 거부. 내 종교적 신념.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 할알 알죠? 그 백신 성분에 무슨 금지되어 있는,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맞지 않을 거냐 맞을 거냐는 본인의 양심적인 선택, 본인의 기호나 어떤 본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걸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양심적 백신 거부 운동이 벌어진다면 이 또한 좀 차단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한 번쯤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원균, 병원체와 그다음에 우리 신체에 대한 감염, 그 감염을 막거나 병을 이기기 위한 이 항체 형성 또는 항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 면역 기능의 활성화에 의해서 표시도 안 나게 이 조건을 물러치거나 밀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는 이제 항체 위주에 대한 어떤 개념 확립이 빨리 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또는 이제 그 은평구에 있는 그 연구소 등 여러 가지 산업 단체, 국가적 단체와 이 유수한 그 유명 병원들의 연구소들에서 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료와 통계와 여태까지 몇 년 수년간의 이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자료, 방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에 대한 예측이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외국 의존적이지 몰라도 외국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야. 외국에서 어떻다, 외국에서 어떻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어떻다는 통계와 자료와 결과를 보여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기,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의 정책을 이에 따라 지금 팬데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이번 2019년도에 왔던 이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스캔들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이 세계 각국의 석학들, 과학자들, 전문 기관들, 연구 기관들, 제약사들이 예측했던 것은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하게 세상을 이렇게 혼란시켜 놨는데, 코로나가 아니고 옛날 1918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 즉 인류의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3천만 이상을 사망케 했던 인플루엔자, 즉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형체 또는 심한 유행을 대비해 왔던 차에 갑자기 코로나가 갑자기 푹 튀어나오니까 엄청난 당황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 규명이라든지 확실한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고, 뭐 이제 믿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간에 무슨 뭐 혼동을 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냥 유튜버 말고요, 또 여러 유튜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소신을 갖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말조심을 잘 해야 됩니다. 말조심을 잘 하고 진짜 국민들을 위한 도움이 되고 국가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방송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차후에 이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여러분들한테 대략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개념만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번 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혈청과 혈장, 플라스마와 세rum에 대한 어떤 개념, 엔티바디, 엔티젠, 항원 항체에 대한 개념, 음성, 양성, 감염자, 환자, 확진자, 뭐 그런 개념,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오늘 긴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맞고요. 여러분 맞고요. 맞으시면서 왜 얘기는 안 들어요? 주시고 추후에 계속 중요한 내용들 책임감 갖고 어떤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런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